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뒤돌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일을 덜 한 것도, 돈을 덜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너무 오래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후회였습니다. 젊을 때는 나쁜 친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50, 60을 넘어서면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봐야 20년, 30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도 채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의 건강과 재산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유형의 친구는 모두 제가 직접 목격하고 때로는 제가 당한 경험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당신의 돈을 노리는 친구. 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30년 지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 지인 김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하면서 5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에게는 40년을 함께한 대학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그 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뭐하나. 나한테 맡겨봐. 1년에 15%는 나와. 김 선배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번 달에만 8% 수익 났어. 우리 와이프도 감탄하더라고. 그리고 결정타. 자네, 나를 못 믿나? 40년 친구를. 김 선배는 무너졌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이 오히려 나쁜 사람 같았던 겁니다. 그는 2억을 맡겼습니다. 1년 뒤,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증발했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김 선배는 그 친구가 새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친절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좋은 기회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30년을 지켜본 결과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친구 중에 진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부탁하나? 바로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관계를 인질로 잡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비율은 1대 9입니다. 9번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돈을 빌려줍니다. 거절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60 넘어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돈만 준다. 빌려주지 않는다. 친구가 정말 어려우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줍니다.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제가 줄 수 없는 금액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미안하네. 나도 여유가 없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삐집니까? 삐지면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거절을 이해합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이고, 당신의 독립이고, 당신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노리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유형은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사람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제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우리 며느리가 참 효자야. 우리 손주가 영재래. 그리고는 반드시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아들은 어떻게 지내?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부끄러웠습니다. 아, 뭐, 아직 준비 중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에구,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지. 그래도 너무 걱정 마. 다 때가 있는 거야. 위로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건 확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내는 기뻐서 전화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취직했어.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그래. 잘 됐네. 근데 어디? 아, 거기도 나쁘진 않지. 그리고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보다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싱가포르 발령받았어. 아내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내가 잘 되는 것을 한 번도 진심으로 기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미묘하게 불편한 친구.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은 친구. 내가 좋은 소식을 말하면 왠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친구.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자주 연락합니다. 당신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 될 때는 거리를 둡니다.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내려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더 기뻐하는 사람이야. 내가 망할 때만 위로하는 건 친구가 아니야. 정확한 말입니다. 특히 50, 60이 넘어가면 이런 비교는 더 치열해집니다. 자식의 성공, 손주의 수, 건강 상태, 배우자의 건강, 재산의 규모,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교에서 이기기 위해 당신과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친구는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합니까? 후자라면 그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거울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백해무익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더 힘들게 만들고 당신이 좋을 때는 그 기쁨을 반감시킵니다. 나이 들어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마지막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정을 무기로 삼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야? 그때 그 일 생각 안 나? 우리 20년을 함께 했잖아. 제 후배 정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배에게는 군대 전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함께 복무했던 생사를 같이 한 사이였죠. 그런데 그 전우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겼고 사업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우리 사이 아니야.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은 500만 원, 그 다음은 2천만 원. 정 선배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군대에서 날 구해줬어. 내가 실수했을 때 대신 벌도 받았고. 그런 사이인데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어? 15년 동안 정 선배는 그 전우에게 총 8천만 원 가까이 빌려줬습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선배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정 선배는 그 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나 다음 주에 수술하는데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어? 무섭다. 답장은 사흘 뒤에 왔습니다. 형, 미안.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수술 잘 되길 바래.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 선배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깨달았습니다. 그 전우는 자신을 친구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ATM으로만 봤다는 것을. 그 군대 전우라는 타이틀은 정 선배를 묶어두기 위한 올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배신입니다. 과거를 인질로 잡는 배신.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데, 그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말들은 모두 감정적 협박입니다. 진짜 친구는 과거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지금,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과거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재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순을 넘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30년 친구라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쁜 관계입니다. 1년 친구라도 지금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어떻게 끊어? 그 오래된 시간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행복입니까? 평화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은 끊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 필요 없는 물건과 필요 없는 사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것임을. 필요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마저 고갈시킨다는 겁니다. 과거에 묶인 관계는 족쇄입니다. 그 족쇄를 풀어야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럼 나는 친구를 다 끊고 혼자 살라는 거야?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나쁜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까지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관계를 끊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움은 견딜만 합니다. 오히려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외로움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관계를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곤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 모두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짜 친구 두세 명과 만납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가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예전의 수십 번 만남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진짜니까요. 가짜 관계를 버리니까 진짜 관계가 보였습니다. 당신의 친구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이 있어서라고 답한다면 그 정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정직하게 따져보십시오. 외로울까 봐라고 답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외롭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쁜 관계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혼자 자유로운 것이 100배 낫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남을 거절해도 됩니다. 연락을 끊어도 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은 서운해할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반응 자체가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거리두기를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쁜 관계를 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좋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끊어야 이을 수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새로운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편했더라도, 아팠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필요한 통증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끕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